한국 정부가 앞으로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한국 시간으로 오는 3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됩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돌파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유효성 여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엄마를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2명이 엄마와 아기를 집까지 따라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례를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입장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 주재 공관들은 오늘부터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국적과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미국 주재공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해오던 격리면제서 접수와 심사, 발급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오늘 낮 비행기까지는 저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12월 3일 0시를 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격리면제서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기간 동안에는 전면 중지할 예정입니다. 단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사업상 목적 등으로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서가 발급됩니다. 갑작스런 격리 조치 발표에 연말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인들은 일정을 속속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무서운 것보다도 한국에 가서 격리 면제서가 있는 사람도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망설이고 캔슬하거나 그리고 날짜를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격리 시행 기간 동안 한국에 도착 예정인 항공권에 대해 일정 변경과 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방역 강화 국가 지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내려진 격리 조치 부활은 추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미국 정부도 연말연시 휴가철을 앞두고 새로운 규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확진 사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감염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지난 22일 남아공 여행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으며 귀국 일주일 만에 돌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현재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는 전 세계 23개국에서 보고됐으며 앞으로 확진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 국제선 항공 여행객의 입국 요건을 강화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하루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출발 전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한 겁니다. 당국은 현재 미국 입국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 등 모든 여행객에게 똑같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에서 잇따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이 보고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부스터샷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지만 그래도 변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부스터샷이 답이라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 내 첫 오미크론 확진은 백신 접종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상당한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변이를 겨냥해 제조되지 않은 백신이라도 전반적인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변이에도 큰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at we have 60 million people in this country who are not vaccinated, who are eligible to be vaccinated. Let's get them vaccinated. Let's get the people who are vaccinated boosted. Let's get the children vaccinated. That's where we want to go as opposed to a requirement.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 남아공에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년층 사이에서 감염이 두드러져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미국이 내린 일부 항공여행 제한 조치는 조만간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nd we wanted to make sure that we didn't all of a sudden say it's like anything else, don't worry about it, and then all of a sudden something unfolds in front of you that you're really not prepared for. So we look at this as a temporary measure.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여행 제한 조치는 변이에 대한 평가와 데이터, 검사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34% 내린 34,022.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18% 떨어진 4,513.04에 나스닥 지수는 1.83% 내린 15,254.05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던 3대 지수는 오후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확진 소식에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 주가가 모두 7% 이상 급락하는 등 여행 관련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해 의심 사례로 분류됐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모두 5명이 확진된 겁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입국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5명입니다.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의심 사례자로 분류됐던 인천에 사는 40대 부부와 30대 지인 등 3명은 결국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또 해외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 지난달 입국한 50대 여성 2명도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두 여성은 40대 부부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3일 입국했고 24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50대 여성 2명의 거주지가 경기도로 확인됐다며 접촉자를 추적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0대 부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어서 확진되기 전까지 하루 동안 이동에 제한이 없었고 지인과 아들은 확진될 때까지 6일 동안의 동선과 접촉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오미크론 대응 본부처 TF 회의에 이어 밤 8시에 해외 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긴급히 열고 추가 대응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단기 체류 입국 제한 8개 국가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하는 한편 내일 0시부터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26일 사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 면제서 발급도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으로 제한합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최근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한인타운 인근 행콕박 지역에서 유모차를 끌던 엄마를 상대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10분쯤 행콕박 지역의 한 주택에서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엄마와 아기가 남성 2명으로부터 강도를 당했습니다. Who cares about the money? I mean, it's not the money, you know, your life. You can't replace your life or your child's life. 용의자들은 20대 흑인 남성들로 사건 당시 한 명은 검은색 후드티와 빨간색 트레이닝 바지, 또 한 명은 회색 후드티와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은 엄마가 메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강탈한 뒤 대기하던 회색 세단을 타고 도주했다며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안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낙태권을 제한하거나 또 현재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낙태 금지법이 미국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우위인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 관련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구두 변론을 시작한 겁니다. 대부분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해당 낙태 제한법 유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쪽으로 기울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But if it really is an issue about choice, why is 15 weeks not enough time? That the Constitution's neither pro-life nor pro-choice on the question of abortion.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로데 웨이드 판결 번복으로 대법원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진보 진영의 편에 서며 로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And I support Roe v. Wade. I think it's a rational position to take, and I continue to support it. 만일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20개가 넘는 주가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주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 번복될 경우 자동으로 낙태 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방아쇠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will be no stopping point, and states will rush in to try and ban abortion at virtually any point in pregnancy. And we may well see 20 states or more doing that.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관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난해 모든 매장에 문을 닫았던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가 1년 만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토이저러스의 모 회사인 WHP 글로벌은 이번 달 중순쯤 뉴저지주의 아메리칸 드림 쇼핑몰에 토이저러스 매장을 오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만 평방피트의 2층짜리 새 매장은 아이스크림 가게와 미끄럼틀과 다양한 장난감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미국 내 유일한 매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토이저러스는 내년부터 메이시스 400곳에 매장을 입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48년 설립된 토이저러스는 한때 전 세계 1,600개 매장에서 115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린 세계 최대 완구 업체였지만 2017년 경영난으로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한인들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채용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KYCC는 오는 7일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타인종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KYCC 어린이와 가족 서비스를 위한 채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KYCC의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나와 직위와 연봉, 적성 등 자세한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채용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구직자들은 현장 인터뷰를 위해 신분증과 이력서, 구직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중 편가르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친중국과 반중국 세력 사이에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태평양의 한 섬나라에서는 친중국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영국 런던의 차이나타운, 친중국 단체 회원들이 중국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반중국 단체 회원들도 바로 옆에서 맞불을 놨습니다. 반중 단체의 인권 탄압 비판이 계속되자 집회는 결국 폭력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친중 단체 회원들이 달려들어 주먹과 지팡이 등을 휘두른 겁니다. 런던 시내 도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반중 단체 회원 일부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인구 70만의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선 친중 친미 갈등이 시위로 격화됐습니다. 2년 전 대만과 단교하고 친중 행보를 보이는 중앙정부에 반발한 시민들이 국회를 습격하고 차이나타운 상점을 약탈하며 불을 질렀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시위에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는 미국 대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말라이타이 섬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경제난에 미국이 경제 지원을 약속하자 중국과의 관계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대만이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任何破坏中所关系正常发展的图谋都是徒劳的. 대만 수교국인 온두라스에서도 친중국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보여 미국 대만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당무 거부에 들어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부산에 이어 순천과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측근들과 함께 부산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선대위 인선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고 언론에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와서 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길을 잠깐 들렀다 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그래 갔어. 이 대표 측은 격려 차원에서 이곳을 찾은 뒤 당직자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장 의원의 사무실을 일부러 찾아가 선대위 인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 형식적이나마 당대표 역할을 유지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아직 대표직 사퇴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후엔 전남 순천에 이어 여수를 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는 일단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하지만 내부적으론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때문에 후보의 첫 충청 일정이 완전히 묻혔다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신 교체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윤 후보 역시 대외적으론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 규정하며 복귀에 명분을 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내부 인사들을 만나선 이번 사태에 분노를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당내에서 책임 소재나 수습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사태에 대해 민주정당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유를 모르는 만큼 당장 뾰족한 수습책은 없다며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내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당대표의 가벼운 처신이 문제라며 원인 제공자인 이준석 대표가 조건 없이 당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더 나아가 당무 우선권을 가진 후보가 대표를 징계할 수도 있다며 윤 후보 역시 초장에 이 대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대표가 어리다고 후보가 대표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대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 역시 어제처럼 사무총장을 보내는 건 이 대표가 모욕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 후보가 직접 만나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의문입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거부한 김종인 원톱 선대위를 여전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윤 후보가 이 대표가 원하는 인사를 일부 수용해야 사태 수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 강경파들은 더 이상 이 대표의 벼랑 끝 전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 과학 인재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청년 문제 전담부처 신설도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 지역에서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0대 안보 전문가 조동현 교수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영입한 데 이어 2030 과학인재 4명을 추가로 발탁했습니다. 대학생 AI 프로그램 개발자부터 30대 데이터 플랫폼 창업자, 뇌과학자, 인공지능 연구자까지 모두 이른바 20, 30대 MZ세대 청년들입니다. 이 후보는 이들에게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청년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 신설도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흘째 머물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 연일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자녀 상속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에게 이것을 상속을 좀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공감하지 않겠나. 윤 후보는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종부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부채가 많은 대상자에겐 고문이라며 대출 등을 따져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여야의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여성 영입 인사를 폄하하는 발언이,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인 조동현 교수에 대해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 분이라면서도 동시에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그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그게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김 위원장은 20, 30대를 향한 일종의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며 또다시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모욕이자 여성의 역량과 미래를 모두 짓밟는 저열한 망언이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가 군 법무관 임관 시 성차별을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밖에 못 따는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차별이고. 하지만 직업 법무관은 성별과 상관없이 대위로 임관해 10년을 의무 복무하는 반면 이 교수 아들처럼 병역 이행을 위한 단기 법무관은 중위로 임관해 3년간 복무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입니다. 문제 이 발언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SNS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저학력, 빈곤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거세게 비판하자 황 의원은 특정 계층에 대한 표현은 아니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기에 선대위의 최백은 교수도 SNS에 이수정, 조동현 교수 사진을 함께 올리며 차이는 이라고 적었다가 외모 비교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최 교수는 후보들의 지향 가치가 다르단 걸 의미했다고 했지만 결국 게시글은 삭제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근 카리브해 섬에서 테슬라 차량이 30m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카리브해 섬에서 테슬라 차량이 30m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따르면 형체를 알 수 없이 산산조각난 차량에서 남성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모든 테슬라 차량이 동급 차종 중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해 왔는데요.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운전자의 지인은 SNS를 통해 머스크에게 감사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는 12일 이스라엘에서는 세계 미인 대회인 미스 유니버스가 개최되는데요. 대회에 참석할 80명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가운데 참가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아 주최 측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양성 결과가 나온 참가자가 지정 호텔에서 격리하는 동안 확진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참가자의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이 지난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채 파티를 벌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언론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직원들의 공식 크리스마스 파티는 취소됐지만 총리실 직원 50여 명은 비공식 파티를 가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두 번째 봉쇄 조치가 시행돼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실내에서 만나는 것이 금지됐었습니다. 보도 후 존슨 총리는 어제 열린 의회 총리 질의응답에서 파티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고 봉쇄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중국 당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희화화한 미술작품의 전시를 막으려다가 실패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예술엔 검열이 없다. 시진핑 풍자 곰돌이 푸우입니다. 총을 든 중국 시진핑 주석 앞에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우가 쓰러져 있는 그림인데요. 중국 상하이 출신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 바디유 초의 작품입니다. 곰돌이 푸는 시진핑 주석을 희화화하는 풍자 소재로 중국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전시회가 이탈리아 북부 브레시아에서 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 전시에 중국 대사관 측은 브레시아시의 결정에 비판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했다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장은 예술에서 검열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권력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전시회를 강행한 겁니다. 미술관 측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현대미술의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뛰어넘은 투자 왕이 죽었다는데요. 정체를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버핏 울린 햄스터, 20% 수익 내고 죽어입니다. 소문의 투자 왕,
바로 깜찍한 이 녀석입니다.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세계인의 관심을 끈 햄스터 미스터 곡스인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너로 18,000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햄스터의 죽음이 알려졌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30대 독일 남성 2명이 키우는 곡스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들었다는데요. 암호화폐 종류가 적힌 쳇바퀴를 골라 투자 종목을 선정한 뒤 매수와 매도라 적힌 터널 중 하나를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생전 평균 수익률이 20%, 이만하면 투자 귀재 워렌 버핏과 돈나무 언니 케이티 우드를 능가하죠. 곡스의 주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무작위적인지 증명하려고 햄스터를 암호화폐 투자자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 사태와 물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산타클로스도 구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산타 없는 크리스마스, 코로나19 산타 대란입니다. 빨간 옷에 흰 수염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행사의 주요 볼거리인데요. 올해는 보기 어렵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소식인데요. 산타 배역을 찾는 수요는 작년보다 늘었지만 공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산타 전문 고용기업 관계자는 올해 산타크로스를 찾는 사람이 2년 전보다 121% 증가했다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대형 행사가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줄어든 안타까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산타클로스 배역을 맡을 나이 많은 남성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은퇴를 고려하면서 산타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손님 도둑몬 월마트 24억 원 배상입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210만 달러, 우리 돈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게 됐습니다. 레슬리 러너스는 지난 2016년 11월 엘리베마주 한 월마트 매장에서 장을 본 뒤 귀가하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건데 갑자기 계산대에 스캐너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경비원들은 너스의 해명에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그녀는 무혐의 처리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월마트 측 변호사는 너스에게 합의금으로 200달러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수차례 으름장을 놓은 건데요. 협박에 시달리던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가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몰 뒤 합의금을 요구한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엘리베마법상 합법적이라고 반박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비행기 밑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지나가는 장면이 남미의 한 국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비행기 아래로 휙! 콜롬비아 UFO 출몰입니다. 활주로를 향해 하강가는 비행기 아래로 뭔가가 휙 지나갑니다. 보셨나요? 다시 볼까요? 타원형의 물체가 비행기 밑으로 순식간에 지나가죠. 최근 콜롬비아를 여행 중인 아르헨티나 남성이 엘도라도 공항에서 휴대전화로 UFO를 촬영했다며 공개한 건데요. 그는 방송 일을 하다 보니 영상을 돌려보는 데 익숙한데 당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현지에서도 화제인데요. 지난 1964년 이 공항 관제탑에서 근무하던 관제사가 UFO를 목격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촬영자는 전문가들의 영상을 분석하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원본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